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흔히 권세 부리면 3년 못 간다 라는 말이 있죠. 요즘 시대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갑질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갑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결국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갑질에 대해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역시 식당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진상들을 경험했지만 이번엔 진짜 역대급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 사건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요. 저는 119 소방대원인 남편과 결혼해 딸과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늘상 자신보다 남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훌륭한 소방대원이었죠. 그러다 보니 저희 가족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남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살던 지역에 대형 화재가 발생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남편도 출동을 했었는데 건물 일부가 무너지고 불길이 잡히지 않아 정말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출동한 걸 알면서도 연락이 되지 않자 그날은 너무 걱정이 돼서 소방서까지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찾아갔는데 마주한 건 잔뜩 얼굴이 그을린 남편 모습이었어요. 여보,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애들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뭐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여보, 당신 얼굴 좀 봐. 얼굴이 잔뜩 검게 그을렸어. 아까 저기 불났다고 하는 거 들었는데 거기 출동했었던 거야? 어디 다친 데는 없고? 한참 동안 당신하고 연락이 안 되길래 불안해서 집에 있을 수가 있어야지. 얼굴은 왜 이런 건데? 다친 거 아니야? 아, 별거 아니야.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도 오늘은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당신 이렇게 걱정하는 줄 알았으면 내가 도착하자마자 전화할 걸 그랬네.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얼른 집에 가. 그런 남편이 한때는 그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저와 아이들에겐 누구보다 소중한 남편이자 아빠였거든요. 그러다 딸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가끔씩 남편 도시락을 싸서 가져다 준 적이 있었어요. 그날도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담아서 가져다 줬는데 몇 분 있다가 갑자기 남편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런데 남편 목소리가 이상하더라고요. 여보, 서연이가 편지 넣어둔 거 혹시 당신도 봤어? 편지? 아니, 서연이가 거기에 편지를 넣어뒀어? 나 못 봤는데. 아까 차에 도시락 좀 같이 놓으러 가자고 할 때 그때 넣었나 보네. 여보, 우리 딸 진짜 다 컸더라. 늘 꼬맹이인 줄 알았는데 언제 이렇게 컸대. 내가 편지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당신도 한번 봐봐. 그렇게 남편이 보내준 사진을 보고선 저도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 편지엔 딸이 남편을 생각하는 깊은 마음이 들어있었거든요. 아빠, 전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스러워요. 늘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어주어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시길 제가 기도할게요. 아빠 사랑해요. 딸은 남편을 닮아 참 마음이 깊고 따뜻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늦은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잠든 딸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날의 감동은 지금도 생각하면 울컥 눈물이 날 정도랍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잘 지냈어요. 늘상 전 남편의 안녕을 바라면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 목소리가 하늘에 닿지 않았는지 저희 집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이 40대 후반일 때 폐암 선고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미 선고를 받았을 때 폐암 말기라 손쓸 방도가 없었어요. 남편의 건강은 하루하루 달라졌습니다. 어젠 괜찮아 보였던 남편은 다음날 일어날 기력도 없을 때가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 점점 이별이 다가오는 걸 온 가족이 느꼈던 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눈물을 속으로 꾹 참고 있다는 걸 느끼곤 했습니다. 저희는 남편의 소원을 하나쯤 꼭 들어주고 싶었어요. 특히나 평생을 제대로 된 쉬는 날 없이 일만 했던 남편은 퇴직 후 한적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조금이라도 실현시켜주기 위해 저와 딸 아들은 남편과 함께 깜짝 캠핑을 간 적이 있었어요. 진통제에 의지했던 남편도 그날은 얼마나 기분이 좋아 보였는지 모릅니다. 이야, 그래. 이래서 다들 캠핑을 하는구나. 여기 완전 내가 좋아하는 거 천지네, 천지야. 진작에 이런 데 좀 많이 와볼 걸 그랬어. 그랬으면 당신이랑 우리 서연이랑 지섭이랑 더 좋았을 텐데 말이야. 또 오면 되지. 다음에 당신 몸 좀 더 괜찮아지면 그때 며칠 있다가 가자. 정말 그런 날이 이제 올까? 여보, 고마워. 내 몸 상태도 안 좋은데 이렇게 선뜻 오는 거 쉽지 않잖아. 당신이랑 우리 애들 덕분에 내가 그래도 해보고 싶은 건 해보고 가네. 고마워, 여보. 니들도 고맙다. 아빠가 그리고 미안해. 에이, 아빠 진짜 미안하면 더 힘내서 다음에 또 와요. 그럼 되죠. 그래, 서연이 말대로 아빠가 더 힘내서 다음에 또 오자. 그땐 이 아빠가 불 피워서 고기도 구워줄게. 이 아빠가 평생 불 다루던 사람이잖아. 자, 약속. 그렇게 기약 없는 약속을 하고서 얼마 뒤부터 남편의 상태가 정말 급격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약속한 말을 지키지 못하고 저희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정말 그때 온 가족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남들을 위해 희생했던 남편을 어떻게 이렇게 일찍 데리고 가시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사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엄마로서 제가 꿋꿋하게 견뎌냈어야 했지만 막상 남편이 떠나고 나니 제 삶은 송두리째 달라졌습니다. 하루하루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매일 누워서 눈물만 흘렸죠. 그때 딸과 아들이 절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도 사랑하는 아빠를 잃었는데 그 슬픔을 꿋꿋이 참고 절 위로해 주더라고요. 한 번은 애들이 갑자기 제 방에 들어와 같이 잠을 자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엄마랑 같이 잘래. 지섭이도 같이 잘 거야. 아유, 너희들 왜 그래? 그냥 니들 방에 가서 자. 안 돼. 이미 이불도 다 챙겨왔는데? 지섭이 넌 엄마 왼쪽에 누워. 난 오른쪽에 누워서 잘게. 그렇게 양옆에 누운 딸 아들은 제 손을 꼭 잡더니 아무렇지 않은 듯 남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는 아빠 어떻게 만났어? 그때 소개로 만났다고 했나? 처음에 어땠는데? 지난 이야기를 뭘 물어. 네 아빠 소개로 만났지. 그땐 참 훤칠하고 키도 크고 멋있었는데. 아이, 아빤 끝까지 멋있었지.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다 지켜본다. 엄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지켜볼 거야. 그러니까 엄마 조금만 더 힘내자. 아빠 완전 엄마 바라기잖아. 엄마 이렇게 기운 없어 하면 아빠가 얼마나 걱정하겠어. 어? 힘들어도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자, 엄마. 엄마 옆엔 우리가 있잖아. 맞아, 엄마. 내가 있잖아. 내가 누나랑 엄마 지켜줄게. 그렇게 든든한 아이들이 제 곁에 있었기에 전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많이 힘들고 괴로웠지만 정말 아이들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버텼어요. 남편이 떠나고 시작한 건 바로 보쌈집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함께 지방에서 보쌈집 창업을 했어요. 생전에 남편이 좋아해서 자주 해줬던 음식이었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나서 보쌈으로 메뉴를 정했죠. 그때 처음 계약을 했을 때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요. 계약을 할 때 만났던 건물주분이 50대 중반 남성분이셨는데 정말 사람이 다정다감하고 따뜻하셨어요.
처음에 식당 오픈을 했을 때 첫 손님도 바로 그 건물주였습니다. 사장님, 이제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와,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제가 원래 이런 거 딱 잘 볼 줄 아는데 사장님 가게는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가족들이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으려고요. 보쌈 대짜로 2개 포장 좀 해주세요. 어머, 사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보쌈 대짜요? 그거 말고 다른 거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제가 오늘은 서비스로 드릴게요. 아유,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오늘 개업한 식당에 서비스로 먹습니까? 다음에요. 다음에 제가 10번 사 먹으면 그때 해주세요. 하여튼간 사장님 장사 앞으로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참 인정 있고 세심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겪으면 겪을수록 건물주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주말이면 같이 어울리는 모임분들과 함께 늘상 저희 식당에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주변에도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손님들도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보답이라도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극구 사양하시면서 절 말리시기도 했어요. 사장님, 이거 별건 아닌데요. 요즘 식당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사장님 얘기 듣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저희 가게 홍보해 주시는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이거 약과인데 맛있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뭘 이런 걸 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야 저희 건물에서 장사 잘 되면 너무 좋죠. 제가 먹어보니까 여기 보쌈이 또 맛있어서 소문을 안 낼 수가 없더라고요. 다들 맛있으니까 찾아오는 겁니다. 사장님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오는 거예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해요. 보쌈 한번 또 드시러 오세요. 제가 맛있게 대접할게요. 자주 오시는 분들이랑 같이 오시면 막걸리도 서비스로 드릴게요. 아닙니다. 사장님이 정성으로 만드신 걸 제가 어떻게 그렇게 먹나요? 그건 괜찮고 그냥 앞으로 여기서 잘 운영만 해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전 충분합니다. 정말 건물주 선생님을 볼 때면 진짜 인심이라는 게 곳간에서 나온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구나 싶더라고요. 항상 남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주셨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그 건물에 입주한 다른 사장님들도 건물주 선생님 칭찬은 입이 마르도록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누구에게나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런 건물주 선생님에게서 아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건물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분은 상가 사장님들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사정을 다 얘기하고 이해를 구하셨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미안함을 전하러 오시기도 했고요. 사장님, 이거 죄송해서 정말 어떻게 하죠? 제 아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되도록 계약을 쭉 이어갈 분으로 제가 찾고 있으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머, 그래요? 근데 사모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어떻게 해요?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힘내세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참 좋은 분들이 여기서 많이 만났는데 아쉽게 됐네요. 비록 이렇게 짧게 만났지만 앞으로 장사 더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친절했던 건물주 선생님은 제가 개업을 한 지 6개월 만에 가족의 건강 문제로 건물을 처분하게 되었어요. 정말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죠. 단지 다음 건물주도 좋은 분이길 바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 새로운 건물주가 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는 6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첫인상은 정말 사람이 호탕하고 친절하더라고요. 절 딱 보자마자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데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반갑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보쌈집 사장님이시구만. 반갑습니다. 전 여기 건물 새로운 주인이에요. 안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보쌈인데
딱 여기 보쌈집이 있어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보쌈 좋아하신다니까 한번 드시러 오세요. 그럴까요? 제가 조만간 다시 보쌈 먹으러 오겠습니다. 제가 사장님 인상을 보니까 딱 봐도 맛집일 것 같네요. 이거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저 기대하고 오겠습니다. 새로운 건물주는 이후에도 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잘해줬습니다. 건물에 매일 출근해서 청소도 직접 신경 써서 하고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도 직접 다 주워서 처리하면서 건물 관리에 열정적으로 임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번 건물주도 정말 좋으신 분이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한번 제가 좀 많이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개업한 지 1주년이 되었던 때였는데 저도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건물주분이 깜짝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꽃다발이었어요. 어머, 사장님, 아니 이게 뭐예요? 갑자기 꽃다발은 왜? 서 사장님 오늘 개업 1주년 아닌가요? 제가 딱 알고 이렇게 선물 준비했습니다. 꽃 좋아하시죠? 여자들은 또 이렇게 꽃 선물해주면 참 좋아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기념 선물로 준비를 다 하시나 봐요? 그렇죠. 오해하지 마세요. 전 이렇게 모든 세입자분들한테 다 선물을 드립니다. 여기 건물엔 서 사장님만 1주년이셔서 서 사장님만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처음엔 굳이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나 싶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워낙 세심한 성격이라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챙긴다는데 저를 챙겼다고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그렇고 그냥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보쌈집을 운영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딸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건 바로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후 처음 예비 사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첫인상이 정말 좋더라고요. 사람이 참 인상이 선하고 착해 보였어요. 그렇게 같이 밥을 먹으며 얘기를 나누는데 예비 사위의 가정사를 듣고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죠. 예비 사위는 부친께서 혼자 키우셨더라고요. 엄만 제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아버지께서 혼자 절 키우셨어요. 다른 형제들은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 그래도 보니까 참 잘 자라준 것 같아서 하늘에 계신 어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네. 감사합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 서연이랑 같이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부친이 홀로 키웠다는 사위는 정말 티 없이 밝고 맑은 사람이었어요. 어두운 모습 없이 꿋꿋하고 밝은 모습을 보니까 저는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거기다가 예비 사위는 저에게도 너무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볼 때마다 어떻게든 잘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걸 보니 씩씩한 예비 사위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착하고 마음씨 깊은 딸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짝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 딸은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참 마음에 들었던 게 사위가 항상 딸을 잘 챙기더라고요. 한 번 다투는 것도 보이지 않았고 딸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걸 보면서 저도 덩달아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서 가게로 딸과 사위가 밥을 먹으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건물주가 그 모습을 보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쪽이 서 사장님 딸이군요. 딱 보자마자 엄마 닮아서 딸인 거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나저나 이분은 누구시지? 따님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신가? 아, 이번에 제 딸하고 결혼할 예비 사이예요. 아, 그래요? 언제 결혼하는데요? 네, 다음 주 일요일 날에 결혼식이에요. 아니, 그럼 청첩장 같은 걸 주셔야죠. 당연히 제 건물에서 장사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가야죠. 꼬박꼬박 임대료도 잘 내주시고 하는데
서로 기쁜 일은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첩장 저도 주세요. 저 꼭 가겠습니다. 결혼식까지 오겠다는 건물주의 말에 좀 의아하긴 했지만 정말 결혼식 날 오셔가지고선 축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이 정이 많고 관심도 많으신 분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서 딸과 사이는 저와 같이 살게 되었어요. 처음엔 신혼집을 얻으라고 했지만 사이가 꼭 저와 합가해서 살고 싶다고 했다더라고요. 전 그냥 그 말이라도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살다 보니 사이가 너무나 아깝고 예뻤습니다. 하루는 제가 일이 끝나고 집에 갔는데 사이가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앉아보라고 하더니 물건 하나를 쓱 꺼냈어요. 그건 손 온찜질을 해주는 기기였습니다. 장모님, 여기 얼른 앉아보세요. 제가 오늘 이거 도착해서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장모님 손 요즘 많이 아프시다고 했잖아요. 이거 손 따뜻하게 해주는 건데 해주면 좋대요. 박서방,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안 그래도 되는데. 에이, 전 장모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장모님 안 그래도 음식하느라 손도 많이 쓰시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세요? 마음 같아선 장모님 음식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어쨌든 이거 제가 매일 해드릴 테니까 저녁마다 꼭 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위는 살뜰하게 절 챙겼습니다. 어디 아프다고 하면 누구보다 나서서 챙겼던 게 바로 사위였어요. 딸도 그런 사위의 모습에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전 그런 사위가 딸 옆에 있어 너무나 다행이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도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한 번씩 집에 올 때마다 사위가 정말 많이 챙겨줬어요. 그래서 아들도 사위를 많이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특히나 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다 보니 어른에게 술을 배우지 못했었는데 유독 사위랑 술자리를 할 때마다 정말 아들이 행복해했어요. 그날도 사위와 아들 둘이서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집에 왔더라고요. 아들이 제 방에 들어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사위 진짜 잘 뒀다. 나 매형 너무 좋은 것 같아. 같이 술 마시면 얼마나 나한테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지 몰라. 그러니? 엄마도 너 이렇게 박서방이랑 같이 술 한잔하고 올 때면 유독 기분 좋아 보여서 좋더라. 그치?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아마 매형 정말 좋아하셨을 거야. 난 누나가 매형이랑 결혼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 아빠가 우리 힘들지 말라고 보내주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아들은 평소에 표현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그만큼 사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든 날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행복한 날만 있겠거니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점점 건물주의 태도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그날따라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아서 낮에 손님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건물주가 가게로 들어오더니 보쌈 한 접시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밥 같이 먹자며 얘기를 꺼내셨어요. 서 사장님, 오늘 날씨도 이렇고 손님들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저랑 밥이나 함께 하면서 막걸리도 한잔 하시죠? 안 그래도 서 사장님이랑 할 얘기도 있고요. 예? 저랑 할 얘기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아니 별건 아니고 일단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죠. 서 사장님 보쌈이랑 해서 같이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그렇게 전 건물주와 같이 밥을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술이 몇 잔 들어가 그런지 쓸데없는 얘기를 건물주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서 사장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여기뿐만이 아니라 건물이 좀 있습니다. 전엔 훨씬 더 많았는데 관리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라서요. 아, 네, 그러시군요. 힘드셨겠어요. 그죠? 혼자 사면 힘들죠. 제 나이도 60이 넘었는데 처자식 없이 이렇게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남들은 돈만 있으면 다 된다지만
전 돈이 있어도 어디 쓸 곳이 없네요. 서 사장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저야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요. 장서도 하니까 바빠서 그런지 외롭지 않네요. 에이, 그래도 외로우실 텐데 밤에 집에 가면 혼자 외로우실 것 같은데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끼리 같이 술 한잔하고 그럽시다. 나이도 뭐 저랑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시잖아요. 아이, 어떻게 그래요. 그럼 사장님 식사하시고 천천히 가세요. 저 들어가서 정리할 것도 있고요. 처음엔 그냥 애둘러서 자리를 피하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냥 술을 좀 마시니 그랬던 건가 했었는데 그 다음부턴 더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저녁에 마감 시간에 오더니 술친구를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서 사장님, 저 오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있는데 친구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어디 얘기할 것도 없고 털어놓을 아내가 있나 자식이 있나 제 친구 좀 해주십시오. 아휴, 사장님, 저도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가게 마감도 해야 하고요.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이만 들어가시죠. 에이, 밤은 이제 시작됐는데 무슨 늦었어요? 그러지 말고 옆에 앉아서 같이 수다나 떱시다. 서 사장님도 보아하니 친구들도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저랑 둘이 친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휴, 사장님이랑 제가 어떻게 친구를 해요. 사장님이신데 제가 요즘 약도 먹고 있어서 술은 못 마셔요. 그러지 말고 보쌈 싸드릴 테니까 가져가서 댁에서 드세요. 자꾸만 외롭다, 친구하자 그러는 말을 했을 땐 그래도 어떻게 그러냐, 사장님과 그럴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점점 그 도가 지나쳤습니다. 한 번은 건물주가 저에게 전화가 온 적도 있었어요. 그날은 모처럼 쉬는 날이라 제가 집에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서 사장님, 뭐 하세요? 오늘 가게도 쉬는 날이시죠? 혼자 하실 것도 없으실 텐데 밖에 나와서 같이 술이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아니요. 저 딸이랑 사이랑 같이 저녁 먹으려고요. 그래도 딸 부부 사이에 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서 사장님, 저희 집에 빈방 많습니다. 딸 부부 신혼인데 신혼 즐기라고 하고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거 어떠세요? 솔직히 우리 나이 자꾸 애들로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이참에 같이 한번 만나봅시다. 예? 사장님, 전 사장님 임차인일 뿐이에요. 저는 더 이상 그 이상의 관계를 원하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사람이 만나다 보면 감정이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만나나 보시죠. 저랑 오늘 술 한잔 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전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서요. 결국 전 냉정하게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제 말에 별말을 하지 않더니 이내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기분이 상했을 것 같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거절을 하고서부터 건물주의 태도는 아예 180도 달라지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자꾸 제가 뭘 하면 트집을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가게에 와서 음식을 하나하나 타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서 사장. 서 사장. 일로 좀 나와봐요. 아니, 음식 맛이 왜 이래? 수육도 퍼석퍼석하니 이거 어제 삶은 거 내놓은 거 아니야? 예? 사장님, 이거 오늘 삶아서 나온 거예요. 맛이 퍼석하시면 다른 걸로 바꿔서 드릴까요? 이것도 그런데 다른 건 뭐 얼마나 다르겠어? 김치도 봐봐. 다 쉬어 빠져가지고선 맛도 없고 참. 서 사장, 반찬들도 영 시들시들한 게 썼던 것도 쓰고 그러는 거 아니지? 그거 신고당해. 아니, 사장님 갑자기 오셔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 난리에 식당에 왔던 손님들도 다 웅성웅성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왜 저러는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봐도 음식이 이상하진 않은데 일부러 저러는 게 딱 티가 났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건물주가 갑자기 밖에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오더니 가게 안으로 확 던져버리며 소리를 쳤습니다. 서 사장, 이게 뭐야? 내가 재활용 분리수거 제대로 잘하라고 했지? 종량제 봉투에 그냥 담아서 버리면 뭐 어쩌자는 거야? 분리수거를 똑바로 해야지. 사장님, 이거 저희 거 아니에요. 딱 봐도 다른 가게 물건들 들어가 있는데 이걸 왜 저희한테 뭐라고 하세요? 어떻게 서 사장 내 거가 아니야? 서 사장 내 가게 앞에 떡하니 버려져 있는데. 그리고 건물 생각하면 자네 쓰레기가 아니어도 좀 치워야지. 남의 건물 임차해서 쓰고 있으면 좀 깨끗하게 써야 하는 거 아닌가? 사장님, 저 아까 전에도 앞에 쓸고 닦고 다 했어요. 종량제 봉투 보지도 못했는데 어디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니, 내가 내 건물에서 거짓말하면서까지 왜 서 사장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어? 당장 가서 이거 치우고 정리해. 앞으로 서 사장 잘 분리수거하는지 내가 볼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억지로 트집을 잡는 걸 보고 나니 진짜 기운이 쏙 빠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만나자는 걸 거절하고 나서 태도가 바뀐 것 같아 진짜 사람이 찌질하고 쪼잔하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전 그냥 임차인일 뿐이니 꿋꿋하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큰 사건 하나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트집을 잡아도 제가 꿈쩍도 하지 않자 건물주가 그날은 유독 속이 뒤집어졌나 보더라고요. 가게 앞을 지나치는 걸 봤지만 전 손님을 응대하느라고 인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선 갑자기 들어와 건물주가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나 참, 이젠 건물주가 와도 인사 한 번을 안 하네. 어? 아무리 그래도 임차인이 인사를 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장사를 대체 무슨 배짱으로 한다는 건지 원. 서 사장, 나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좀 뭐라고 잔소리했다고 눈도 안 마주치고 쌩하니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나 더 이상 못 보네. 사장님, 도대체 요즘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자꾸 뭐라고 하시는 건데요? 뭐라고 하긴 내가 뭘 뭐라고 해? 하여튼 간에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들어왔어. 여기 임대료 앞으로 250만 원으로 올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다음 달부턴 그렇게 줘. 예? 사장님, 여기 월세가 180만 원이에요. 근데 갑자기 250만 원이라뇨. 그렇게 올리시는 게 어디 있어요? 원래 내가 많이 봐줘서 그 정도 받은 거야. 여기 주변은 다 이렇게 봤는데 서 사장 사정이 딱해가지고 내가 봐준 거라니까. 어쨌든 이거 못 줄 거면 가게 빼야지 뭐 어쩌겠어. 그런 게 어딨어요. 월세를 갑자기 올리시는 것도 모자라 가게를 빼라고요? 안 돼요, 사장님. 당장 들어올 사람도 없을 테고 그럼 권리금 사장님이 주세요. 내가 권리금을 왜 줘? 서 사장이 알아서 해야지. 권리금을 누가 건물주가 주나? 들어올 사람 못 가면 권리금 없이 나가야지 뭐. 어떻게? 어쨌든 간에 250 못 줄 거면 다음 달 바로 가게 빼. 안 됩니다. 안 돼요, 사장님. 갑자기 왜 그러시는데요? 어디서 말대꾸야?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는 거지. 내가 그거 아니면 계약하기가 싫다고. 그러더니 옆에 있던 물티슈를 저한테 던지더니 화를 내곤 갑자기 이상한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말이야. 건물주가 이렇게 하겠다면 그러세요 얘기를 해야지. 무슨 임차인이 이렇게 말이 많어? 어? 없으면 없는 대로 수그리고 살아야지. 사장님, 좀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없이 살아도 이건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딨어? 남의 건물 빌어서 장사하면서. 서 사장 그렇게 콧대 높은 척 하다가 큰 코 다쳐. 그러더니 건물주는 쌩 하고 나가버렸어요. 손님들도 그 모습을 다 쳐다보고 있었는데 바로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응대를 해야 된다는 게 참 마음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그렇게 그날 그 일이 있고서 전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 술 한 잔을 마시며
쓰린 속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퇴근을 한 사위와 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원래 혼자서 술을 잘 마시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혼술을 하는 제 모습을 보고 사위가 깜짝 놀라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장모님, 왜 혼자 한잔하고 계세요? 저희 금방 오는데 조금만 기다리시지. 왜요? 뭐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아니야, 무슨 일은 뭐. 그냥 오늘은 혼자 한잔하고 싶어서 먹었네. 에이, 제가 장모님을 아는데 혼자 이렇게 드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뭔데요?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사위는 옆에서 무슨 일이냐며 걱정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전 그날의 억울함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있었던 얘기를 다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위의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열불을 내더라고요. 네? 건물주가 정말 물티슈를 던졌다고요? 아니, 그 사람이 뭔데 물티슈를 던져요? 그리고 월세를 무슨 그렇게나 올린대요? 그게 말이 돼요? 아, 그 사람 안 되겠네. 됐어. 괜히 나한테 트집 잡는 거야.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속에 화가 나서 그냥 술 한잔 한 거야. 장모님,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시지 말고 어차피 내일 토요일이니까 저랑 같이 가게로 가요. 그렇게 다음날 전 사위와 함께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건물주가 나타났어요. 그 건물주를 보고 저와 사위는 당당하게 그 앞에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건물주는 코웃음을 치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참, 서 사장, 뭐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사위까지 대동했어? 참나, 내가 대체 얘기를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분명 말했지? 250만 원 월세로 낼 거 아니면 가게 당장 빼라고. 뭐 얼마나 얘기해야 돼? 아니면 뭐 가게 빼려고 온 거야?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건물주라는 사람이 계약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협박을 해요? 뭐? 협박? 자네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가? 지금 자네 장모 계약 갱신 안 해줄 상황이야. 어? 근데 어디서 큰 소리야? 안 되겠어. 난 이런 무지막지한 가족이랑은 계약 못해. 그러니까 당장 나가. 계약 연장 안 할 테니까 당장 나가라고. 나가라고요? 건물주라는 사람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모르세요? 10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는 거 아시면서 지금 이렇게 갑질하시는 거예요? 갑질? 야, 너 말은 똑바로 해. 건물주가 싫다잖아. 건물주가 싫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법대로 해봐, 법대로. 어차피 계약 갱신 안 하면 끝이야. 그럼 어디 법대로 한번 해보시죠. 벌금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어제 저희 어머님한테 물티슈 얼굴에 던지셨죠? 그것도 책임 물 겁니다. 사위의 호통에 건물주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뻔뻔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뭔 소리야? 아, 내가 무슨 물티슈를 던졌다고 그래? 절대 아니야. 그런 적 없어. 물티슈도 던지시고 어머니한테 욕도 하셨잖아요. 나 그런 적 없다고 글쎄. 내가 언제 그랬어? 증거 있어? 내가 했다는 증거 있냐고. 네, 여기 있습니다, 증거. 사위는 건물주에게 CCTV 영상을 바로 틀어줬습니다. 이미 사위는 어떻게 나올지 다 예상을 하고 CCTV며 이것저것 다 뒤져서 증거를 찾아놨더라고요. 그걸 확인한 건물주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위는 헛웃음을 짓더니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누군가요? 누가 봐도 이 눈, 코, 입 딱 아저씨 닮지 않았나요? 보세요. 한번 아까처럼 얘기해 보시라고요. 아, 뭐 던지고 제대로 맞지도 않았구만 뭘. 그러니까 던지긴 던졌다는 거 인정하시는 거죠, 지금? 저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고 맞으신 거죠? 뭘 또 녹음까지. 아이, 젊은 사람이 진짜 왜 그래? 저희 어머님한테 모욕적인 언사하신 것도 맞으시죠?
아니, 나 욕은 안 했어. 난 절대 그런 말 안 해. 건물주는 끝까지 아주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기가 막혀했던 사람은 또 한 명 더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식당 직원이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저희 사장님한테 그렇게 말하셨잖아요. 어제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모욕적인 말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아니, 이것들이 정말 단체로 열받게 하네. 그래, 뭐 어디 마음대로 해봐. 뭐 어쩔 건데? 그리고 사장님, 제가 이 건물을 좀 둘러봤는데 저쪽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기 불법 증축, 용도 변경하셨죠? 이거 엄연히 건축법 위반인 건 아세요? 뭐? 아니, 건축법 위반이라니.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이하의 벌금. 이거 모르시냐고요? 이거 완전히 불법이에요.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요. 형사처벌 대상 아시죠? 저 시청 근무한다는 거 들으셔서 아실 텐데 제가 이쪽으로 빠삭하거든요. 그제서야 건물주 아차 싶었는지 갑자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사람이 어떻게 강한 사람한텐 이토록 약하고 약자에겐 강하게 나오는지 치사하고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자네 왜 그러는가?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왜 그러는 거야? 다 나도 먹고 살려고 그런 거야. 저희 장모님도 먹고 살려고 열심히 지금 이렇게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건물주란 이유만으로 이렇게 갑질하고 세입자를 내쫓으려고 하세요? 임대료도 법적 허용치도 아니고 마음대로 올리시려고 하는 거 불법 아닌가요? 그건 갑질이 아니고 뭡니까? 아니, 난 그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었어. 내가 정말 미안하네. 내가 앞으로 그렇게 안 할 테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게. 서 사장님, 제가 계약 연장하겠습니다. 그냥 연장할 테니까 앞으로 계속 여기서 그냥 장사하세요. 예. 제 하루도 안 돼서 말이 이렇게 바뀔 거면서 어떻게 제 앞에선 그토록 큰 소리를 뻥뻥 쳐댔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사이도 어이가 없어 했고요. 그러더니 냉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이미 늦었습니다. 저희는 이걸로 그냥 끝내지 않을 거거든요. 여기서 장사하는 건 원래 당연한 거고요. 이미 계약 갱신하기로 한 거 사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태도 바꾸신 건 저희가 아니라 사장님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일어날 일 사장님이 알아서 잘 수습하세요. 그렇게 그날 이후 사이는 꼼꼼하게 서류를 또 준비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엔 건물주가 와선 싹싹 빌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번엔 넘어갈까 싶었는데 사위는 냉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서방, 그래도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냥 이번엔 넘어가는 게 어떤가. 장모님, 저런 사람들 한번 봐주기 시작하면 계속 저럴 거예요. 용서해주면 다음에 또 그래도 용서해줄까 봐. 또 사람 함부로 괴롭히고 그럴 사람들이에요. 애초에 잘못했을 때 싹을 잘라야 돼요, 싹을. 아셨죠? 저 장모님 그렇게 괴롭힌 거 절대 용서 못합니다. 정신 차리게 제가 꼭 만들 거예요. 그렇게 정말 사위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저를 폭행했던 거 모욕죄로도 신고를 했고 불법 증축한 것도 시청에다 말을 해 신고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까지 가자 건물주는 절 찾아와 아주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서 사장님, 사이가 왜 이렇게 까탈스러워? 나 솔직히 과태료만 내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일이 너무 커졌어. 왜 이렇게 독해? 서 사장님, 내가 진짜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사위한테 내가 돈이라도 줄 테니까 제발 좀 끝내게 부탁 좀 해줘. 어? 내가 정말 잘못했다니까. 나 앞으로는 똑바로 잘 살게. 내 생계가 달려있는 일인데 이러면 어쩌나. 사장님, 누가 그러니까 법을 어기래요? 사장님 그러시는 거
지금 제가 마음 안 받아줬다고 그러는 거 아니세요? 그거 가지고 사람이 어쩜 이렇게 잔인하게 괴롭힙니까? 저한테도 생계가 달려있는 일인데 어떻게 그러시냐고요? 절대 저도 취하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렇게 저 역시 냉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증거도 뚜렷했고 자료들도 많았기 때문에 처벌받는 건 빼도 박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건물주 내내 저희를 찾아와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한 번은 아예 돈까지 가지고 와서 빈 적도 있었어요. 자네, 내가 이거 돈 줄 테니까 합의 좀 해주게.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건물 위에 산 일이야. 그러니까 좀 봐주면 안 되겠는가? 그거 다시 제자리로 돌리려면 돈이 더 들어, 더. 그러면 나 정말 망한다니까. 얼마면 되겠어? 얼마면 끝내줄 거야? 모든 돈으로 해결하시나 본데 절대 안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이 그걸로 권력을 부리면 안 되죠. 사람은 더불어 사는 겁니다. 아저씨처럼 그렇게 갑질하면서 살다간 이런 꼴을 겪는 거예요. 이번에 제대로 한번 느껴보세요. 한 번만 더 돈 가지고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면 저 협박까지 더해서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건물주는 모욕죄와 폭행죄로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태료뿐만 아니라 불법 증축한 것도 벌금에 또 원상복귀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돈을 쓰게 되었어요. 사위 덕분에 지금은 건물주는 절 마주쳐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피하기 바쁘답니다. 웬만하면 식당엔 안 들르고 조용히 건물 관리만 하고 가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처음엔 그냥 치사하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장사하면 되지 않나 싶기도 했는데 이런 일 때문에 여기 동네 단골 손님들을 잃고 싶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그래도 몇 년간 장사하면서 쌓인 인맥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더러운 갑질 때문에 그 소중한 걸 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죠. 다행히 그 일이 있고 나서 건물에서 장사하시는 다른 분들도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전 그동안 몰랐는데 저한테만 그렇게 갑질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임차인 분들한테도 갑질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건물주가 임차인들에게 기도 못 펴고 있답니다. 저번엔 한 번 딱 눈이 마주쳤는데 분명 절 먼저 본 것 같은데 제 쪽으로 걸어오다가 절 보자마자 바로 뒤돌아서 가버리더군요. 절 피하는 것 같았어요. 전 그게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사이가 매번 저에게 확인을 한답니다. 장모님, 설마 그 사람 또 괴롭히거나 그러는 거 아니죠? 전처럼 또 괴롭히거나 법 어기거나 갑질하면 꼭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바로 출동할게요. 고맙네. 내가 자네 덕에 정말 든든하네. 고마워. 장모님은 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한걸요. 장모님이 힘들어하시는 거 저 절대 못 봅니다. 그러니까 꼭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막걸리 한 잔 어떠세요? 막걸리? 콜! 좋지. 그렇게 며칠 전 사위와 딸과 막걸리 한 잔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사건은 끝이 났어요. 정말 속 터지고 기가 막힌 일을 겪었지만 잘 풀어서 지금은 식당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고 버티기도 어려우시잖아요. 저희 가게 앞쪽으로도 상가들이 쫙 있는데 폐업하는 점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가족의 생계를 위해 살기 위해 정말 버티고 버티며 열심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더 힘내시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흘리는 땀이 언젠간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힘내서 달려봐요. 쉽게 단 쇠가 쉽게 식는다 라는 말이 있죠. 힘이나 노력을 적게 들이고 빨리 해버린 일은 그만큼 결과가 오래가지 못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칼자루 하나를 만드는데 정말 수천 번의 쇠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원하는 결과 만들기 위해선 끝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피나는 노력만큼이나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